인도 분황사 첫 주지로 인도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스님은 전 세계 불자들이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원이 조계종이 제기한 서남사 소유권 소송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 고법이 서남사 소유권을 주장할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하자 조계종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림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는 조계종 종언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총림방장 자격 요건을 다소 넓히는 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주민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눔의 집 운영비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의 첫 주지로 인도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스님은 한국과 세계 불자들이 모여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낙성식을 봉행한 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 인도 분황사의 초대 주지로 인도 현지법인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붓다팔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분황사를 잘 운영해서 한국의 성지 순례자들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 성지 순례자들을 잘 돌봐주시고 성지 순례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해서 시봉하겠습니다. 붓다팔라 스님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는 현재 80% 정도 공사가 완료됐으며 실내 내장재 작업이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여름안거 결제일인 오는 13일부터는 인도 스님 40여 명이 분황사에서 안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님은 분황사를 부다가야의 중심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3년 정도만 지나면 아마 그 태국 왕실에서 지었던 활동하는 것보다 아마 분황사가 가장 부다가야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분황사가 한국 순례자들을 위한 기도 도량을 넘어 세계의 불자들이 모여 함께 명상을 배우고 수행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년 전부터 델리 대학과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내년 1월에 학생들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또한 세계의 명상 지도자들을 초빙해 부처님의 수행법을 불자들에게 가르치며 세계 명상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한 6천만 명, 그리고 독일에만 해도 명상 그룹이 1,300개 이상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명상을 좋아는 하는데 제대로 이론과 기술을 배울 데가 없고 특히 지도자급으로 훈련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걸 조계종이 세운 분황사서 할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에 세워진 한국 사찰 분황사가 붓다팔라 스님을 초대 주지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전 세계 제자들의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불교 문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한 전병극 1차관에게 문체부와 종단은 항상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안을 잘 공유하고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차관은 항상 최선을 다해 종단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사회스님과 기획실장 법원스님, 문화부장 성공스님이 배석했습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불교 언론 문화상의 선정과 시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희용 경영본부장, 뉴시스 김영기 대표이사, 문화일보 장재선 선임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김지우 정책비서관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운영위원들에게 종단 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데 감사를 표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환경, 인권 등 분야의 폭을 넓혀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조계종이 제기한 서남사 소유권 소송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은 서남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당사자가 아니라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조계종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조계종이 판결에 반발하고 나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어제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등기에서 조계종을 지우라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은 원고인 태고종 서남사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조계종 서남사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태고종은 지난 2020년 대법원의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에 이어 이번 재판까지 승소하면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도 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대립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저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느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사필 규정이다. 태고종은 지난 2014년 서남사 등기에서 조계종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조계종 서남사로 등기한 일부 건물과 토지 등을 말소하라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계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에 이어 소유권에서도 법원이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서남사의 소유권은 정통 단일 교단인 조계종의 소속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오히려 태고종의 불법 점유로 정당한 소유권을 제한받아온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은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고종 서남사 측은 서남사는 태고종의 전부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태고종이 존재함은 서남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서남사가 존재함은 태고종을 받쳐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즉 근본 도량이 바로 서남사입니다. 한편 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에 이어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서남사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종언종법에 따르면 총림은 선언과 강원, 유런, 연불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총림이 연불원을 운영하지 못해 사실상 총림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7대 총림 가운데 대부분이 현행 총림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는 조계종 종언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선원과 강원, 율원, 연불원까지 4대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하는 현행 요건에서 선원을 포함한 3개의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오는 19일 중앙종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전국 총림 현황조사에서 영축 총림을 제외한 모든 총림이 사실상 연불원을 갖추지 못한 것에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 괄호하고 강원 괄호 닫고 또는 승가대학원 쉼표, 율원 또는 유락승가대학원 쉼표, 연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 조계종 종언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제8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언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종회의원 27명의 동의가 필요한 종언 개정안은
특위 위원장인 호산 스님이 대표 발의를 맡았습니다. 다만 종언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54명의 찬성을 거쳐 원로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특위는 또 관련 하위법인 총림법 개정안에서 현행 총림 방장 자격 요건을 다소 넓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추가한 겁니다. 특위는 선언에서 정진한 수좌뿐만 아니라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한 스님도 총림의 어른으로 추대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개정안을 다룰 회의가 임시회의인 만큼 종회의원들에게 개정 취지를 알려 출석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우섭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 240여 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지만 생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나눔의 집에 머물고 계신 분은 4분뿐인데요. 이 할머니들이 30여 년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나눔의 집 법인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양로시설 지원 기준과 이사 선임 과정 등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경기도에 요청한 광주 시민의 주민감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등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명 미만 시설인데 양로시설로 지원해주는 것은 규정 위반 아니냐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예산 등 많게는 시설 운영의 50%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겁니다. 노인복지법의 무료 양로시설의 기준에 의거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양로시설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 최소한 10인 이상은 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 이상이 거주해야 지원 가능한데 현재 4명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나눔의 집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광주 시민이 밝힌 주민감사 청구 이유입니다. 당장 시설 운영비는 융통이 가능하지만 운영비 지원 여부가 시설 존폐까지 연결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중으로 결정되면은 시설을 폐쇄를 해야 돼요. 연동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원 조치돼야 되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근 30년을 사신 거잖아요. 평균 나이 95세인 할머니들은 오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이제 몇 명 남지 않고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머물 곳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92년 개원 이후 나눔의 집에는 주소를 옮겨 생활한 할머니 20여 명을 포함해 30여 할머니가 생활하기도 했지만 2017년 7월 김군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법적 지원 인원에 미달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폐지라든가 전원 조치를 하는 게 일반 시설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눔의 집 자체가 일반 어르신들하고는 다른 역사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나눔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 오셨고 보호자들 또한 마지막으로 잘 모셔주길 바랬던 그런 마음들이 좀 컸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그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지원은 계속 했던 광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맞지 않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법률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속하며 관계 부처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많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은 많이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 시행령에서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생계 지원에 집중된 법으로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시설과 할머니들의 뜻을 이을 기념사업 지원에 따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심의할 여성가족부가 존폐 갈림길에 있고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나눔의 집의 경우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명품 웰다잉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이 진행됐습니다. 15년간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도 선정돼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종로 마루홀에서 죽음 준비 프로그램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의마다 14회기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노년을 맞은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수업으로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깨진 도자기가 예술로 승화되는 킨츠키 과정을 설명하며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강을 찾은 수강생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기보다는 이해를 통해 남은 삶을 알차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알찬 삶을 삶으로써 좀 그래도 모범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되겠어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노년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고백,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는 15년. 보건복지부는 이런 활동들에 주목해 지난달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무의미하게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분엄한 마무리를 돕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해 외면하기보다는 죽음 교육을 통해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붓글씨로 수행하는 서예가 솔매 정현식 작가가 3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기존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기법과 MZ세대와의 협업을 통해 서예는 점잖은 예술이라는 편견을 깨고 있는데요.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병풍에 빼곡히 적힌 16,000여 자의 임재록. 거칠지만 섬세한 작가의 서체에서 수행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붓글씨로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는 서예가 솔매 정현식 작가가 3년 만에 개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흐릿한 붓끝에 꽃이 핀다는 몽필 생활을 주제로 한 전시는 붓글씨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작가의 수행자적 모습이 엿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쓰는 일이고 그 말씀을 씀으로써 저 스스로의 수행과 명상과 저희 흐트러진 자신을 하나씩 둘씩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회가 되게 됩니다. 한지에 촘촘히 구멍을 뚫고 색을 입힌 수묵전묘, 불교의 환생에서 영감받아 선택받지 못한 화선지를 예술로 재탄생시킨 지총 등 작가는 처음 시도하는 기법으로 서예의 영역을 확장해 특유의 추상성과 독창성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한글 민체와 한문 서체를 한 폭에 담아 글씨 형상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작품도 전시합니다. 지총은 쓰고 버려진 하선지가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하선지가 또다시 하나의 작품으로 살아나는 불교의 한생 논리와 요즘 환경적인 문제도 1층 전시실에 마련된 MZ세대와 협업 작품도 눈에 띕니다. 신진 작가들과 함께 서예를 의류와 가구 등에 접목하며 서예는 고리타분할 것이란 이미지를 깨부숩니다. 작가는 도전을 거듭하며 관람객들에게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 속에를 어떻게끔 나의 작업과 협업을 통해서 작은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사회 한 구석에 크게 빛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솔매 정연식 작가 개인전은 오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안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경북 의성 불교사업연합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의성불교사업연합회 회장 해산스님은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십시일반으로 모은 9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온정의 마음을 모아준 지역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해외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치료기금 전달을 위해 다음 주 라오스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